왜 게임은 재미있고 공부는 재미없는가? 앞 동영상 우리 아들이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해요. 그 다음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요런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반드시 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런 동영상 아닙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왜 게임이 재미있고 왜 공부는 재미없는지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들과 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요거예요.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는 하고 싶은 게임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롤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혼자 하는 게임을 좋아하고 팀전 하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롤 하면 자꾸 내 부모님 안부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롤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 관점, 하고 싶은 게임을 하니까 재밌지, 하고 싶지 않은 게임, 하기 싫은 게임을 하면 재미없어, 이거를 사람들한테 좀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마땅치 않았어요. 제가 이 제목의 동영상을 예전부터 구상하고 있었는데,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지? 라고 막 고민을 했는데, 아주 시기적절하게 아주 쉽게 설득시키는 방법을 찾았어요. 뭐냐면 콩코드입니다. 콩코드는 오버워치 같은 FPS 게임이에요. 근데 콩코드가 망했죠. 2천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해서 2주 만에 망했어요. 대단한 게임이죠. 이게 정말 딱 적절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왜? 재미없으니까. 이게 PC, 정치적으로 발음, 그리고 페미니즘. PC와 페미니즘이 묻은 게임인데, 역시 PC와 페미니즘은 돈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기도 합니다. 더 마블스 같은 것도 PC와 페미니즘은, 더 마블스, 흑우공주 이런 것들이 PC와 페미니즘이 돈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예고, 이것도 그런 예예요. 그리고 이게 게임 유저를 가르치려고 하죠. 더 마블스하고 흑우공주도 시청자를 가르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실패했죠. 이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젠 좀 이해가 됐을 겁니다. 콩코드는 재미없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냥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하면서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가 생각해 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생각을 좀 더 발전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수학을 좋아했어요. 근데 영어나 역사는 제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뭘 이렇게 사람 이름을 외우는 게 많은지, 저는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웠기 때문에 정말 역사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수학 공부는 그냥 아주 편안했어요. 그냥 시간 나면 좀 수학 공부하고, 할 일 없으면 수학 공부하고,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영어는 좀 불편했죠. 영어하고 역사는 불편했죠. 물론 영어 공부와 역사 공부가 재밌지는 않았어요. 아마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했을 때는 재밌었어. 근데 하기 싫은 공부는 재미가 없었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공부는 재밌어요. 다만 시험 공부는 재미없습니다. 공부는 재밌어요. 다만 시험 공부는 재미없습니다. 예전에 김영하라는 작가가 어떤 텔레비전 프로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건 휴식이고, 내가 읽어야 할 책을 읽는 건 일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는 휴식이고 내가 해야 할 공부는 일이구나. 저는 하고 싶은 공부가 굉장히 즐겁게 했어요. 근데 해야 할 공부는 재미없게 했죠. 시험 공부는 해야 할 공부예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는 재미없습니다. 근데 공부는 재밌어요. 유튜버들 중에 지식을 전달하는 여러 가지 유튜버들이 있죠. 지식을 전해주는 유튜버. 근데 그 지식을 전해주는 유튜버가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 구독자가 많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먹방 유튜버나 이렇게 야시시한 옷 입고 오빠 이런 옷 유튜버보다는 구독자가 적은 건 인정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식을 전달해주는 유튜버가 구독자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거죠. 아,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공부를 좋아하는구나. 공부를 재밌어 하는구나. 저도 어떤 그 유튜버 보면서 그 유튜버 봐요. 그럼 그 역사가 엄청 재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학교 다닐 때는 역사가 재미없었지? 라고 생각해 보니 사람 이름을 외워야 하니까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를 보는 거는 재밌는데 시험 공부를 위한 역사는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 확실히 내가 원하는 공부, 내가 좋아하는 공부는 재밌구나. 하지만 내가 해야 하는 공부, 시험 공부는 재미가 없구나. 이걸 느꼈던 거예요. 아마 이 동영상을 보는 그대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게임 얘기 찍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공부 얘기로 돌아와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 이거에 관련된 제가 동영상을 찍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이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계속 못하는 이유, 이게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지금 이 동영상의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하는 때, 공부하는 장소, 공부하는 과목을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엄마한테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시험 기간 되면 밤 10시에 잤어요. 저는 날밤 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마한테 한 번도 잔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야, 지금 시험 기간인데 잠이 오냐? 밤새서 공부해야지 10시에 자? 이런 얘기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는 왜 나한테 시험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 엄마가 저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야, 내가 말 안 해도 네가 알아서 잘했잖아. 이게 제 엄마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때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언제든 삘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니까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공부하기 싫을 때 그냥 공부 안 했어. 편하게 쉬었어. 부모님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쉬었어요. 왜 그러냐고?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공부하는 때를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었어요. 장소도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었어요. 난 집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집에서 공부하고, 밖에 나가서 뭐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나, 그때는 스터디 카페가 없었지만 뭐 학교나, 저는 학원 안 다녔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공부 장소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엄마, 나 친구 집 가서 공부할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장소를 자기가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친구랑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부모가 반대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집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야, 집에서 공부가 되냐? 밖에 나가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과목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나는 내가 수학을 공부하든 영어를 공부하든 부모님의 터치를 전혀 받지 않았어.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터치를 받아요. 나는 수학을 잘해서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나보고 너 영어 못하니까 영어 공부하래.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유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유로 자기가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에게 해야 할 공부가 아닌 하고 싶은 공부를 시켜보는 건 어떨까? 그게 제가 부탁해 보는 거예요. 물론 확신은 없어요. 과연 네가 하고 싶은 공부에 이거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서 공부에 대한 관점을 바꿔서 자녀에게 하고 싶은 공부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하고 싶은 공부를. 학생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괜히 하기 싫은 공부 때문에 골머리 앓지 말고 일단은 하고 싶은 공부부터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공부. 나는 수학이 좋아. 하지만 영어는 싫어. 하지만 중간고사를 위해서 내가 영어 공부는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막 영어 공부 막 하지 말고 나 수학이 좋으면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점도 한번 생각해보고 시도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해라. 네가 하고 싶은 과목을 공부해라. 네가 하고 싶은 단원을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자녀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 한번 해볼게요. 자녀한테 게임하라고 닥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 왔어. 학교에서 이제 자녀가 왔어요. 야, 게임해야지. 밥 먹었어. 야, 이제 밥 먹었으니까 게임해야지. 텔레비전 봐. 야, 너 왜 텔레비전 봐? 게임 안 하니? 이렇게 게임하라고 닥달하면 자녀 입장에서 게임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나는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부하라고 닥달하면 공부가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부모님들은 저한테 따질 거예요. 하소연할 거예요. 아니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하라고 닥달하는 거지! 관점을 바꿔봅시다. 하기 싫은 공부를 하라고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만듭시다. 그러면 못하는 과목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못하는 과목은 성적이 안 올라요. 하지만 못하는 과목 아둥바둥 하면서 그 공부해서 그 성적을 올리는 효과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 공부해서 성적 올리는 효과가 나는 더 클 것 같은데? 그게 더 이득일 것 같은데? 제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는데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게임이 왜 재미냐고요? 하고 싶은 게임을 하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하기 싫은 게임을 하면 재미없어요.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공부가 재미있는 공부이고 그게 휴식 같은 공부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는 휴식이고 내가 해야 하는 공부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공부를 일로 만들지 말고 공부를 휴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학생 입장에서도 공부를 일처럼 하지 말고 공부를 휴식처럼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 발길이었어요. 마칠게요.